배나TV를 위해서 구독 신청 꼭 해주시고 광고도 끝까지 꼭 봐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유여해 법입니다. 이번에는 박사님이 고르세요. 네. 통과되지 못한 무쟁점 법안 이야기를 할 건지, 네. 아니면 맞고 사는 남편 얘기를 할 건지. 맞고 사는 남편이죠. 네, 그럴 줄 알았어요, 제가. 네, 그래서 한번 선택해보라고. 의외로 가정폭력이 심각한데 최근에 맞고 사는 남편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제 사회적 통념상 남자가 맞고 산다는 것은 그 자체로 남성성의 훼손 혹은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얘기도 못하고 끙끙 앓는 경우가 많죠. 박사님 있잖아요. 네. 바늘 든 사람, 왜 뒤로 떡 진짜 치사해. 아, 정말 약간만 움직이면 바로 본능적으로 뒤로 가. 스킬이 진짜 좋으시네요. 방송 기술입니다. 네. 아니,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저는 이렇게 했더니 바로 이렇게 뒤로 네. 싹. 제가 방송 모니터를 하다가 깜짝 놀랐던 게 네. 박사님 얼굴이 요만하게 나오는 거예요. 네. 아이, 다시 집중하겠습니다. 바늘 든 사람하고요, 네. 칼 든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게요? 바늘이 유리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죠. 네. 바늘로 콩콩콩콩콩콩콩 네. 찌르고 칼 든 사람은 못 휘두르니까. 네. 근데 그것도 요즘 아니래요. 요즘은, 바늘은 찔러봐야 그냥 콕콕콕 아프잖아요. 요즘은 이제 분노 조절 장애가 안 되는 분들이 칼 뜨고 그냥 뛰어온대요. 네, 늘어나죠. 문제는 네. 아내들이 칼을 든 거야. 부엌에서. 그리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남성이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이 물리적으로 여성에게 밀려서가 아니라 여성이 분노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막 그렇게 칼을 휘두르면 어쩔 수 없이. 네. 네, 네. 그런데 폭력 남편 비율이 91%까지 있었대요. 그 얘기는 그러면 대한민국 가정의 91%는 남편이 아내를 때린다 이겁니까? 근데 여기서 아마 때린다는 거는 진짜 빰 한 데까지 다 포함한 것 같아요. 그래도 너무 의외의 많은데요? 퍼센트죠. 아니, 저도 이건 제가 하는 게 아니고 너무 많은데요? 기사예요, 기사. 그런데 요즘은 생각보다 높아요. 69%로 감소됐대요. 그거는 감소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러니까 뭐야 69%인지 궁금합니다. 자, 보세요. 폭력 남편 비율이 10년 새 91에서 69로 감소됐다. 네. 저도 이 기사를 사실은 믿을 수가 없는데 이게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폭력 아내의 비율이 2배 이상 증가가 됐어요. 심각합니다. 네. 2014년에 상담 위탁된 가해자 중에 남성은 77명, 여성이 16명이에요. 네. 그래서 뭔지 알겠어요. 네. 이게 전체 비율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전체 비율 일리가 없죠. 정확하게. 설마. 그래요. 네. 정확하게 저도. 네. 왜냐면 이 기사를 잘못 썼네요. 네. 기사가 정확하게 얘기해요. 제가 읽다 보니 가정상담소에 접수된 상황. 그렇죠. 상담소에 접수된 상황 가운데 91%가 남성 폭력 가정이다. 이거는 네. 가능하지만 근데 이 기자가 그 말을 안 썼어요. 전체 가정 중에서 어떻게 그쵸, 그쵸. 91%가 폭력 가정입니까? 말이 안 이 되죠. 기사에 보면은 가정상담소에 접수된 이 말이 없어서 그랬는데 제가 읽다 보니 유추해 보니 전제가 있었습니다. 네. 가정폭력 상담소에 접수된 상황 중에서 네. 원래는 92.6%가 남자, 7.4%가 여자였어요. 네. 근데 이제는 남자가 69.9, 여자가 지금 벌써 10몇 %까지 올라섰어요. 네. 여성이 남성을 때리는 퍼센트가 2배 이상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박사님 이 상황을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제 단순히 폭력을 휘두르고 말고가 아니라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분노 조절 장애가 안 되는, 그러니까 자신의 욕구를 즉각적으로 말하자면 실현해야만 하는, 폭력을 통해서 남을 자기의 의사대로 부리려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이건 문제죠. 저는 그것도 있지만은 가정 형편이 어려워지면서요. 네. 여자들이 그 직업을 많이 가지게 된 거예요. 네. 그러면서 남편들이 명퇴하고 집에 와 있으니까 이렇게 상황이 바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날 당했던 여자들이 한풀이. 실제로 나이가 들면서
이제 50대, 60대가 지나면서 남자가 집에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으니까 여자가 직장에 나가서 돈을 버는데 집에 오니까 집은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남자를 구박하기 시작하는 네. 거야. 그러니까 왜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당신이 한 게 뭐 있냐 이런 얘기부터. 그럼 남자가 또 성질을 내겠죠. 네. 그럼 여자가 폭력을 가한다는 거예요. 음. 그리고 요즘 80세 이상은 이혼이 너무 많이 늘었어요. 이른바 황혼 이혼. 근데 80세를 황혼이라고 해야 되겠어요. 이거는 네. 옛날 황혼 이혼은 60대였어요. 근데 이제 요새는 그 생물학적 수명이 길어졌기 때문에 네. 80대에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뭐라고 합니까? 실제 네. 한 할아버지가 연금을 200만 원을 받고 있었어요. 네. 근데 이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생활비를 50만 원 주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면서 할머니한테 구박을 합니다. 돈 아꼈어. 음.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혼 소송을 냈어요. 네. 100만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할머니한테 이익이죠. 네. 사람들이 점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 그리고 구박도 안 받고. 구박도 안 받고 뿐만이 아니죠. 집 반을 가져갔죠. 네. 할머니들이 나이가 들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저 할아버지 밥은 왜 해줘야 되나? 네. 내가 왜 먹여 살려야 되나? 지금 내가 받는 것보다 이혼하면 돈 더 많이 받는데. 시대가 바뀌었다는 것을 할아버지들이 모르시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할아버지들이 가끔 버럭 화를 내면요. 네. 할머니들이 가정법률 상담소를 찾아간대요. 네. 이혼을 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무료 법률 상담소 같은데. 가서 그렇게 하는데 마지막에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를 때리고 나오는 거예요. 이야. 네. 분노의 일격. 물건을 던지는 거예요. 네. 피아노 의자를 던졌대요. 그분은 피아노 의자 던지실 정도면 근력이 굉장하셨던. 몰래 지금 하셨네요. 기사가 네. 피아노 의자로 80대에 피아노 의자 들어서 던질 정도면은 근데 어우. 이게 이거 아니고 이거 아닐까요? 그거는 스툴이라 그러죠. 1인용 의자. 그거를 피아노 의자라고 하진 아, 않죠. 요즘 피아노 의자 많이 이걸로 바뀌어 네. 있어요. 아무튼 음. 피아노 의자를 던지고 찍는데요. 네. 할아버지를. 어우. 네. 그리고 쟁반으로 할아버지를 찍었대요. 네. 할머니가. 허로 무비네요. 예. 그러고 이혼을 하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요, 좀 남자에게는 남성성을, 남자는 참아야 돼, 뭐 이런 걸 좀 많이 강조하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남자가 성폭행을 당해도 성폭행이고요. 네. 남자가 가정폭력을 당해도 가정폭력이고요. 똑같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한 인식 변화가 좀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들었어요. 네. 지금 점차 심해지고 있대요. 매 맞는 남편도 많아지고 있고요. 근데 여기에는 전제 조건이 또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시대가 바뀌는 걸 좀 알았어요. 시대가 빠르게 바뀌고 있죠. 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옛날처럼 더 이상 가부장적 질서는 네. 이제 사회의 작동 원리가 아닙니다. 아까 제가 오늘 방송을 했던 내용인데요. 네. 박사님 그거 아세요? 한 주에서요. 어떤 주에서 범죄를 저지르면요. 네. 여자가 저질러도 남편이 죄를 뒤집어 쓰는 게 있어요. 한 주, 그러니까 미국 예. 얘기네요. 예. 네. 남편이 있는 앞에서 아내가 저지르는 범죄는 남편이 책임을 진다. 그거는 이제 가부장 어느 주입니까? 그러니까 유타주. 유타주. 여기가 네. 몰몬교래요. 네. 자기들끼리는 뭐 LDS, 레터 오브 뭐 하여튼 네. 그래서 음. 유타주는요. 몰몬교가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 가부장적이래요. 아직도. 예. 네. 그래서 남편이 있는 앞에서 아내가 저지르면 그 범죄는 남편이 다 뒤집어 쓰는 거야. 연좌제네요. 이건 연재자가 아니라 거의 가족 책임주의 같아요. 그렇죠. 가부장적. 가문주의. 네, 가문주의. 예. 그래서 깜짝 놀랐거든요. 옛날 로마 시대에는 가부장권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네. 어떤 범죄를 저지르거나 명예를 더럽혔다고 생각하면 가장이 가족 구성원을 죽여도 그거는 이미 명예살인이 있고요. 네. 독일에서는 독일 땅 안에서는 명예살인은 있을 수 없다라는 조문도 있어요. 지금도 이제 일부 중동 국가나 이런 데서 명예살인을 하고 있죠. 알바니아에서 재작년인가 명예살인이 또 크게 문제가 된 적이 있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법을 보면요. 아직도 남성의 권위를 굉장히 네. 중시하는 주도 있거든요. 또 어떤 주에서는 미국인데 지금 있는 법입니다. 지금 있는 거예요. 현행 법규. 그리고 미국에서요. 그런 법도 있어요. 아내의 머리털은 법적으로 남편 소유다. 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래서 머리털이 과거에 그 여성성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런 걸 보면요. 이런 걸 보면 정말로 우리나라가 아니 어떤 준지는 제가 까먹었는데 한 10여 년 전에 지금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인데
한 달에 2번 남편은 아내를 때려도 한 달에 한 된다. 번. 한 번. 네. 어디죠, 거기가? 여기 있었는데 한 달에 한 번. 텍사스주였나? 한 달에 한 번 남편이 아내를 때릴 수 있다. 네. 그거 있었는데 아까 예. 제가 봤었거든요. 미국의 어떤 주에 아카소. 아카소, 아칸소스. 몰라요. 아카소라고 돼 있어요. 아칸소스가 그 클린턴 대통령을 더 배출한. 깊이 들어가면 전 몰라요. 네. 저는 유럽은 강한데 네. 미국 쪽은 아직 약합니다. 네. 그래서 정말 뭐라고 할까요? 이 텔레비전 작동 면허가 필요한 나라도 있거든요. 네. 법으로. 아, TV를 켜고 끄는데 면허를 받아야 된다? 네. 오, 네. 되게 특이하죠. 어느 나라인가요? 그 나라를 제가 깜빡했어요. 네, 독특하네요. 박사님은 혹시 영국에서 특이한 법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영국에서 특이한 법은 별로 기억나는 게 없어요. 아, 그 잉글랜드네. 네, 방금 잉글랜드였어요. 네. 법 그거. 아, 리모컨 그래요? 잉글랜드예요. 그래요? 네. 저는 면허 없이 잘 썼는데. 박사님 계신 데도 잉글랜드라고 하나요? 그렇죠. 아, 그래요? 네, 런던이 잉글랜드니까. 그럼 불법이었네요. 네, 몰랐습니다. 그런 법이 있다는 사실. 이게 자체를 이유가 몰랐습니다. 있어요. 네, 옛날에 만들어진 법이에요. 없애려고 했는데 못 없앴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박사님은 안 해도 처벌을 굳이 안 했던 거예요. 네. 우리나라의 경범죄 처벌법에 굴뚝 청소하라는 법이 있었거든요. 네. 하지만 우리가 아무도 모르고 안 하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아마. 사문화된 법이죠. 네, 근데 없애는 걸 깜빡해서 살아남아 있는 네. 법들. 그래서 가정 폭력이 이렇게 심해지고 있는데 아직도 남성이 이만큼 여자를 많이 때린다는 거. 반대로 얘기하면. 네. 그쵸? 아, 가정 폭력은 사라져야 됩니다. 네, 박사님 있잖아요. 저는 가정 폭력 중에서 부모가 아이들도 좀 안 때렸으면 좋겠어요. 아, 그것도 뭐 사랑함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저항할 힘도 없잖아요. 네. 학대도 정말 안 했으면 좋겠고요. 그렇습니다. 특히 남편들이 여자한테 많이 하는 말들이 있어요. 당신이 뭘 알아? 아이들을 내 소유물이라고 생각하지 말으셨으면 합니다. 네, 그래서 폭력을 한번 다뤄봤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법으로는 어쨌거나 가정 폭력을 많이 돕는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구제 못 받고 있는 가정 폭력이 굉장히 많고요. 아직도 아이들은 가정 폭력에 시달리고 있고 많은 여자들이 가정 폭력에 시달리고 있고 남편이 구박하고 학대하고 그리고 돈을 못 번다고 이렇게 학대를 받고 또 아내이기 때문에 남편의 그 모든 것을 견디고 있는 사람들도 정말 많은데 많이 맞는 남자도 있다는 거 그리고 가정 폭력은 없어져야 된다는 생각에 우리가 법은 있지만 아직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가정 폭력은 가정의 일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이 부분은 근절되었으면 하는 네. 마음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그건 사적 공간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엄연한 범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